여운형 1886년 5월 25일에서 1947년 7월 19일 한국의 독립운동가, 정치가 초당의 숙을 세우고 신한청년당을 발기하였다. 고려공산당에 가입하여 한국의 사정을 세계에 알리는 역할을 하였다. 2005년 건국훈장 대통령장에 이어 2008년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이 주서되었다. 본관은 함양, 호는 몽양이다. 1886년 5월 25일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신원리 묘곡이라는 곳에서 출생하였다. 그의 조부 여규신과 종조부 여규덕은 동학에 가담하였는데 몽양에게 끼친 영향이 컸다. 하지만 부친 여정효는 조부와 달리 조선시대 양반사회 계급주의를 신봉했으며 몽양은 이러한 부친을 자신의 성장기의 반면교사로서 회고하였다. 몽양은 부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17촌 관계였던 족속 여병현의 도움으로 서울로 갔으며 1900년 배제학당에서 기독교를 접했고 흥화학교를 거쳐 관립의무학당에서 전신기술을 공부하여 통신원 기술자가 되고자 하였다. 하지만 통신원이 일본 소유로 넘어가자 취업을 거부하였다. 1906년 부친이 사망하자 집안의 노비를 모두 불러 모아 노비 문서를 모두 불태워 그들을 해방시켰다. 1907년부터 서울 종로에 있었던 승동교회에서 선교사 보조원 생활을 했었고 같은 해 양평 고향집에 기독교 광동학교를 세워 향리의 청년들을 계몽하는 데 앞장섰다. 1910년 선교보다 교육의 중요성을 절감하여 강릉의 초당에 숙을 세워 평등 사상과 신학문을 가르치는 데 전념하였다. 하지만 총독부에 의해 학교는 1년 만에 폐쇄되고 말았다. 국권이 피탈되고 학교가 폐쇄되자 승동교회로 돌아와 평양신학교를 다녔다. 또한 그는 스포츠에도 관심을 가졌는데 대한민국 최초의 야구팀인 YMCA 야구부의 주장으로 활약한 것으로 추측되며 1912년 11월 2일 와세다 대학의 초청을 받아 일본까지 원정 경기를 다녀오기도 하였다. 그는 일본에서 직접 목격한 신문물과 조선 유학생을 통해 자신의 처지를 깨우치고 선교사 클라크를 따라 서간도의 신흥학교를 견학하였고 이때 독립운동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고 신학문을 공부하기 위해 1914년 겨울 중국으로 건너갔다. 언더우드 선교사로부터 추천장을 받아 장로교 선교회가 운영하는 난징 남경의 금능대학에서 영문학과 철학을 공부하였다. 몽양의 중국 유학은 그의 가치관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되었다. 1916년 상하이 상해로 가 협화사국 서점에 취업하였으며 선교사, 인성학교 교사, 여행대 행업 등을 했다. 1918년 상하이에서 장덕수를 만나면서 여운형은 일대 전환기를 맞이하게 된다. 몽양은 정치와 독립운동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조선의 상황을 알리기 위해 김규식을 파리평화회의의 대표로 파견하였고 신한청년당을 발기하였다. 이 일은 국내 독립운동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계기가 되었다. 1919년 4월 상하이에서 임시정부가 조직되자 임시의정원 의원이 되었는데 일본 정부는 이를 자치운동으로 회유하고자 그해 11월 그를 도쿄 동경로 초청하였으나 오히려 장덕수를 통역관으로 삼아 일본의 조야 인사들에게 한국 독립의 정당성을 역설하였다. 1920년 5월 상하이에서 고려공산당에 가입하였는데 국제공산당 위원인 보이틴스키가 조선의 독립을 지원할 수 있다는 제안에 공산당에 참여하게 되었다. 하지만 러시아 볼셰비키 정부가 상하이 임시정부에 제공한 자금을 이동휘, 김유비카로 독단적인 처리하자 고려공산당은 분파되어 와해되고 말았다. 1921년 이르쿠츠크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원동 피압방 민족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고비 사막을 횡단하고 바이칼 호수를 건너는 고난한 여행으로 도착하였으나 대회 장소는 모스크바로 변경되었다. 1922년 1월 7일 모스크바에 도착하여 레닌과 트로츠키를 만났으며 조선의 사정을 논의하였다. 중국 상하이로 돌아와 순원과 중국 공산당 인사들과 교류하면서 1925년부터는 중국 혁명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하지만 1927년 장개석이 쿠데타를 일으켜
공산당 축출로 몽양이 믿었던 소련의 지원과 국공합작체계의 정치적 모델이 무너지고 말았다. 낙담한 그는 체육부 코치로 생활하면서 싱가포르에서 인삼 사업을 모색하다 1929년 7월 10일 독립운동을 지원하였다는 혐의로 상하이 주재 일본 영사관 경찰부에 체포되었다. 일본 나가사키를 거쳐 국내로 압송되었는데 국내 언론에서는 그의 압송이 대서특필되었으며 중국에서 실패한 공산주의자이자 독립운동가로서 허망한 날을 보냈으나 국내에서는 일약 유명인이 되었다. 재판 결과 독립운동을 전개한 죄목으로 4년간 복역하였다. 1933년 추록하자 그는 민족의 영웅으로 추대되었고 조선중앙일보사 사장에 취임하였는데 경영난으로 어려웠던 신문사는 그의 명성에 힘입어 번창하였다. 하지만 베를린 마라톤 우승자 손기정 선수의 일장기 말소 사건으로 1936년 신문이 일제에 의하여 폐간되자 사임한 후 1944년 비밀 결사인 조선건국동맹을 조직하였다. 8.15 광복을 맞아 안재홍, 정백 등과 건국준비위원회를 조직하였으나 임시정부의 지사들과 대립되었고 건준이 조직 내부 박헌영이 주도하는 극좌익 세력과 정치투쟁 내분에 휩싸였다. 9월 조선인민공화국을 선포하였으나 우익 진영의 반대와 미군정의 인정을 받지 못해 실패하였다. 12월 조선인민당을 창당, 1946년 29개의 좌익단체를 규합하여 민주주의 민족전선을 결성하였으나 정책 노선이 명확하지 못해 조직을 장악하지 못했고 반대파 좌익 세력에게 밀려 탈퇴하였다. 또 1947년 5월 근로인민당을 조직하였으나 극좌, 극우 양측으로부터 소외당한 채 좌우 합작 운동을 추진하던 중 극우파 한지근에 의하여 1947년 암살되었다. 덴마크 체조를 국내에 보급한 체육인이기도 하였으며 광복 후 대한체육회의 전신인 조선체육회 제11대 회장을 지냈다. 2005년 3.1절에 건국훈장 대통령장이 추서된 데 이어 2008년 2월 21일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이 추서되었다.